안녕하세요. 민서 마케팅부 조아란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퇴근하고 독서 모임을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요. 갓생 살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독서 모임 하는 거 보여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때도 제가 트레바리라는 독서 모임 플랫폼을 통해서 독서 모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소개해드렸었는데요. 놀랍게도 제가 아직도 트레바리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제가 2개의 클럽을 매달 진행하고 있고 횟수로는 벌써 8년차가 됐습니다. 거의 뭐 등속 중입니다. 저번에는 코로나가 한창의 시기에 찍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모임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서 조금 아쉬운 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오프라인에서 독서 모임을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독서 모임에서 읽을 책은 서머신몸의 달과 요패스라는 책인데요. 굉장히 유명한 책이어가지고 이제는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들어서 아는 건지 읽어서 아는 건지 모르는 지경에 와가지고 이번 기회를 제대로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우선 주인공은 진짜 평범한 은행원인 스틸랜드라는 남자인데요. 오늘 갑자기 가족이랑 아이들을 다 버리고 그림을 그리겠다면서 파리로 떠납니다. 그간의 안락한 삶을 완전히 버리고 예술을 한답시고 진짜 광인처럼 사는 삶을 택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틸랜드의 천재성을 인정해 주는 친구, 동료인 화가가 있었는데 그 화가가 진짜 지극정성으로 이 사람을 아플 때도 돌봐주고 돈이 없을 때도 돈도 빌려주고 이런 식으로 엄청 재능을 인정해주고 돌봐주고 했는데 이 친구를 심지어 배신하고 친구의 와이프와 또 바람이 나고 막 이런 파토 나는 인간성을 막 보여줍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예술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이 예술이 도덕이고 뭐 관계고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광적으로 쫓았을 때 과연 이것이 옳은 것인가, 인간성에 대한 이야기, 예술에 대한 이야기, 인간과 예술의 관계, 천재성이란 무엇인가,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 등등에 대한 아주 재미있는 질문들을 던져주는 책이어가지고 독서 모임에서 흥미롭게 이야기할 지점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너무 기대됩니다. 그럼 빨리 가보실까요? 체인점 곱창집 있잖아. 그런 데 모든 곱창 이런 거 먹었는데 자, 이렇게 트레바리 아지트에 도착했는데요. 재작년에 왔을 때랑 또 어떻게 달라져 있을지 바로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 이렇게 딱 들어오면 이벤트 캘린더도 보이고 그날 어느 층에서 어떤 모임이 있는지 여기 써져 있거든요. 여기 민서TV 독서 모임이라고. 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이 건물 전체가 트레바리 아지트예요. 그래가지고 공간 걱정 없이 독서 모임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인데요. 보통 꽉 차면 독서 모임이 20명까지도 되거든요. 그럴 때 여기 완전 큰 방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방에서 제가 한번 모임을 진행한 적이 있었거든요. 여기 되게 소파도 되게 많고 응접실 같은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일단 거기 가가지고 좀 더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가볼까요? 그때 막 코로나 한창 심해가지고 대관도 안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멤버들이면 누구나 예약을 해가지고 모임이 아니더라도 공간을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할 수 있거든요. 한번 가보실까요? 오늘 여기서도 모임이 진행될 예정인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미리 세팅이 되어 있고, 와, 진짜 크다. 보통 이런 분위기에서 진행이 됩니다. 보통 독서 모임 가면은 그 모임을 원활하게 이끌어주는 모더레이터? 그런 분이 역할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런 분이 트레바리에는 파트너라는 역할이 있어요. 모임의 운영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도와주고 오늘 누가 왔나? 오늘 왜 안 오시나? 이런 확인부터 시작해가지고 토론의 분배 같은 것도 이제 중간중간 신경 써주시는 그런 모든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냥 회원으로 독서 모임에 오신다 그러면은 진짜 다른 운영상의 걱정 없이 책 즐겁게 읽고 와서 재밌게 떠들고만 가면 되기 때문에 다른 이제 독서 모임과 가장 대비되는 특장점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저희가 다른 모임 하는 곳에 살짝 와가지고 저희도 모임 시작하기 전에 약간 쉬었다 가려고 이렇게 엉덩이 붙여봤습니다. 트레바리는 오늘 온 강남 아지트랑 안국 2군데가 있어요. 독서 모임을 그냥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는 고정된 장소가 있다는 게 트레바리의 좋은 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독서 모임을 하면 디프를 한다거나 중간중간 모여서 번개를 하거나 이러는데 인원이 많고 그러면 사실은 모이는 곳을 예약하거나 이런 것도 되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아지트에서 굉장히 많이 모여가지고 또 다른 모임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아지트가 있다는 게 진짜 마음이 편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트레바리를 늘 추천하는 한 가지 이유는 보통은 친한 친구들끼리 혹은 회사 동료들끼리 모임을 하게 되면은 편하고 또 즐거운 점이 있긴 하지만 늘 끼리끼리 모이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여기 트레바리에 오면은 제가 헌팅을 하지 않는 이상은 만나볼 수 없는 굉장히 다종다양한 직군, 직업 혹은 회사에 다니는 분들을 만날 수가 있어가지고 저는 늘
매 시즌 시작할 때 와 이번엔 또 어떤 분들을 만나게 될까 기대를 하게 되는데요. 수학자도 있고 물리학 박사님도 계시고 뜻밖의 제가 쉽게 만나볼 수 없는 분들을 만나서 평소에 생각해보지 못했던 같은 책을 읽고도 예를 들면 연주랑 나랑 막 티키타카 엄청 잘 돼가지고 재밌게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우리 둘이서는 아무리 10시간, 20시간 대화를 해도 할 수 없는 새로운 대화를 해볼 수도 있고 이런 경험이 트레바리가 제공하는 가장 큰 가치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클럽 주제에 따라서 전문성이 있는 클럽장님이 계시다거나 이 모임 모두를 운영해주는 파트너가 전문적으로 있어가지고 이런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모임을 진행하면 그냥 다양한 사람 만나서 친목만 하는 게 아니라 전문적인 이야기를 듣고 또 전문적인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플랫폼이 되기도 하고요. 또 체계적으로 독서 모임을 이용할 수 있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마 트레바리에서 들어봤다가 한 번쯤 주춤하셨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용료, 독서 모임에 가입하는 비용이 꽤 있다는 건데요. 클럽에 따라 다르겠지만 20만 원에서 뭐 30만 원 후반대까지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사실은 저는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헬스장을 등록한다고 생각하면 시작했던 것 같아요. 좋은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비싼 돈 내고 헬스장을 가잖아요. 집에서 맨몸 운동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헬스장을 등록을 하는데 그런 것처럼 책을 읽는 것도 물론 혼자도 할 수 있긴 하지만 이렇게 같이 모여서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오랫동안 이런 모임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만큼 이 아지트라던가 파트너라던가 운영에 관련된 거를 걱정 없이 핵심적인 활동들만 재미있게 할 수 있도록 제반을 모두 서비스해주는 그런 서비스 비용이라고 생각하면은 그 정도면은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레바리만의 가장 큰 장벽이랑은 장벽이고 장점이랑은 장점인 건 독서 모임을 내가 신청을 했고 책도 읽었지만 독후감 400자 이상을 쓰지 않으면 모임에 올 자격이 주어지지가 않아요. 저 요즘에 막 챌린지에 미쳐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독서 모임에 오는 것 자체가 트레바리 독서 모임에 오는 것 자체가 챌린지라고 생각해도 무방할 것 같아요. 왜냐면 어쨌든 읽고 심지어 400자 무조건 쓰고 모임에 참석해야 되니까 이 플로우가 꽉 차여진 갓생 그 자체다. 사실은 보통의 의지가 아닌 이상 책을 읽고 꾸준하게 뭔가를 남기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독후감을 씀으로 인해 가지고 모임에 성실하게 참석하는 분들의 어떤 대화의 퀄리티라던가 나의 글쓰기 루틴 같은 것도 책임질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는 트레바리의 가장 핵심적인 시스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렇게 또 제가 막 직원처럼 거의 트레바리 지원처럼 영업을 하다 보니까 거의 독서 모임 시간이 다 돼가지고 저도 얼른 가가지고 이제 목 좀 축이고 책도 줄 쳤던 것도 뒤적여보면서 모임 시간을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까요? 에이차. 자, 그럼 오늘 제 1회 임서TV 독서 모임 시작해보도록 할까요? 네. 오늘 첫 모임이니까 또 각자 자기소개 아주 간단하게 하면서 저는 이 모임의 파트너를 맡고 있는 민서 마케팅부에서 일하고 있는 조아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와. 아란님이랑 같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고 편집자를 맡고 있는 박혜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드라마 기획 PD로 일하고 있는 이하은이라고 합니다. 트레바리에서 운영 일하고 있는 이혜웅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트레바리에서 그로스 업무하고 있는 이육헌이라고 합니다. 어디 보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시선 광고주분이시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일개 멤버로 왔습니다. 아닙니다. 오늘 처음 본 분도 있고 구면은 아니니까 어떻게 지냈는지 겸사겸사 얘기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건 저요? 저는 지난 주말에 이케아 갔다 왔습니다. 가구를 좀 구매하셨나봐요. 줄자밖에 안 샀어요. 1,000원짜리. 줄자가 좀 특별한 줄자였나요? 아니요, 그냥 1,000원짜리 줄자. 혼자 가신 거예요? 집에만 자연스럽게 형님 소개. 저는 사실 요새 보직이 바뀌면서 보직이 아니라 뭐라 그러죠? 군대 용어. 보직은 군대 용어. 군대인데 아빠가 긴장이 얼마 안 돼가지고. 어쨌든 직무가 바뀌어가지고 요새 한창 일이 많은데 일하는 재미를 그래도 조금이나마 솔직하지 못한 느낌이고. 방금 일은 일이니까. 저는 아팠었어요. 작년에 바쁜 프로젝트가 2개 정도 끝나고 안 쉬고 계속 일하고 안 쉬고 놀러 다니고 막 이렇게 했더니 귀가 아파가지고 병가를 내고 쉬었어요. 근데 쉬다 보니까 이게 진짜 잘 쉬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러면서 이 책을 읽었는데 느끼는 바도 많았던 것 같아요. 작년에 또 네. 뭐 때문에 그렇게 아프셨는데 시멘틱 에러라는 드라마랑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드라마 기획 PD 해가지고 그거는 커다란 성취를 이루셨어요. 맞아요. 그러고 귀를 잃을 뻔했어요.
우리 혜진님 요즘 바쁘시죠? 제가 18개월짜리 딸을 키우고 있어가지고 아침에 눈 떠서부터 눈 감을 때까지 하루 종일 아이를 돌보는 것에 전념하고 있고 아까 강남역에 저녁 7시에 틱톡을 들으면서 걸어오는데 뭔가 약간 울컥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음악을 들으면서 강남을 걸어본 게 이 시간에 얼마만이지? 무슨 노래 들으면 디토 디토. 오늘 다 같이 달가육 펜스 책 읽었는데 또 다들 재밌게 읽으셨는지 독후감에는 다들 보니까 재밌게 읽으신 것 같은데 이게 또 독후감 꼭 써야지 참석할 수 있으니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또 제가 어떻게 썼는지 저희에게 맛보기로. 알겠습니다. 주인공인 찰스 스트릭랜드의 이야기를 화자를 빌어서 이제 좀 관찰자적인 시선으로 따라가다 보니까 오히려 생각이 잘 되더라고요. 그리고 시선이나 눈치나 사회적인 지위나 이런 걸 좀 뒤로 하고 욕망이랑 열정에 충실하게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느꼈는데 네. 이게 동경이 되면서도 저거 자체가 자유가 맞나? 사실은 저것도 어찌 보면은 스스로 좀 자유라고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러면서 이제 독후감 쓰면서는 다른 좀 이상을 상징하고 육펜스라는 단어는 이제 좀 현실을 상징하는 것 같은데 이걸 굳이 이분법적으로 나누고 하나를 선택할 필요가 있나? 오히려 빨리 현실적인 부분을 잘 충족하고 그 다음에 다를 이상으로까지 줬겠다. 네, 가는 게 타협하셨네요. 그럼 이게 뭐 시대 정신 아닌가? 다들 비슷한 부분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 다들 어떻게 읽으셨어요? 저는 우리 말씀 들으면서 되게 공감 갔던 게 사실 저도 출판사 다닌다고 하면 은사님이나 아니면 친척분들이나 반응이 곤길 쫓다서 정말 네 멋대로 사는구나 약간 이런 너 하고 싶은 거 하는 대로 사는구나 약간 이런 반응이에요. 근데 나도 나름 엄청 현실적이잖아요, 우리. 내가 하고 싶은 것과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것 사이에서 타협점을 그치, 찾은 그치, 건데 달과 육펜스 사이에서 사람들이 나를 아주 달에 미친 미쳐있는 사람으로 본다는 거? 혜용님은 저는 오히려 스트링랜드처럼 달을 바라보고 달을 엄청 쫓고 싶은데 저한테는 바라볼 달이 별로 없어가지고 어떤 걸 쫓아야 될지. 네, 뭔가를 엄청 열정을 불태우면서 하고 싶었던 적이 맞아, 있었나 맞아. 싶은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저는 저렇게 열정적으로 살아보고 싶다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맞아. 뭔가 되게 낭만적이긴 한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예술 막 이렇게 막 미쳐있는 캐릭터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싫어할 편견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이 사람은 뭐 다른 사람 눈도 신경 하나도 안 쓰는 것 같고 인정을 딱히 바라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호를 떠나서 그냥 인정하게 되는 부분이 좀 있긴 한 것 같아. 책 읽다 보면은 예술이란 무엇인가, 막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 이런 큰 질문부터 해가지고 인간에 대해 묘사한 부분도 되게 흥미로운 부분이 저는 많아가지고 밑줄을 엄청 많이 그었거든요. 그런 것들 중에서 혹시 각자 마음에 남는 문장들이 있으신지? 저는 5번째 질문에 적어주신 그거를 되게 인상적으로 봤거든요. 나는 그림을 그려야 한다지 않소. 그리지 않고는 못 베기겠단 말이오. 물에 빠진 사람에게 헤엄을 잘 치고 못 치고가 문제겠소? 우선 헤어나오는 게 중요하지. 그렇지 않으면 빠져 죽어요. 너 지금 이 나이에 미술 시작해봤자 3류도 될까 말까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지금 1류가 되든 3류가 되든 나는 이게 생존의 문제지 인정의 문제가 아니다 이런 대목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너무 열정적으로 그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문장을 보면서 내가 뭔가를 이렇게까지 깊이 있게 빠져본 적이 있나?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저도 그 스트링랜드 원래 부인 제일 처음 이제 부인이 스트링랜드가 유명해지고 화가가 되고 나서 이제 원래 화목했었던 척을 한다거나 그게 분명히 예상이 갔었는데 실제로 마주하니까 되게 엄청 자극적이고 엄청 인상이 깊더라고요. 네. 스트릭랜드가 원래 부인의 인생을 망쳤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도 되게 비난받을 포인트여가지고 여기까지 쭉 이야기가 온 건데 마지막에 결국에는 이 사람이 죽고 나서 그렇게 유명한 화가가 되고 나니까 이 부인은 그걸 이용해서 되게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사람이 정말 나쁜 짓을 했나? 그 사람한테? 이런 것도 좀 보여준 것 같기는 해가지고 죽고 나서야 이렇게 빛을 발하는 예술 같은 것도 좀 저는 되게 안타깝고 그렇더라고요. 모든 걸 버려가면서 사로잡혀가지고 그리고 막 했는데 결국 남은 것들은 이게 몇 펜스짜리냐 얼마냐 이런 것만 남은 것도 같고 근데 저는 이 부분이 되게 흥미로웠어요. 죽고 나서라도 인정받았으니 망정이지. 약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저 사람이 그냥 길거리 망나니 외에는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스틸랜드라는 사람은 뭔가 인정을 자기 스스로 바란 적이 없었던 것 같아가지고 근데 그걸 바라보는 우리는 그가 그래도 사회에는 인정받아서 다행이라고나 아니면은 그러지 못했다면 어땠을까라던가 인정받는다는 것의 가치를 엄청 계속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것도 6펜스 관점에서 생각하는 맞아. 거여가지고
이어서 얘기를 해보자면 달과 유펜스란 제목이 이제 달은 관능, 뭐 예술 이런 걸 상징을 하고 유펜스는 물질적인 세속적인 것 그런 가치를 상징한다고 인식을 하고 있는데 밸런스 게임처럼 선택을 해야 된다면 어떤 걸 선택할 건지 예전에 제가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어요. 정말로 내가 내 직업에 만족하는지를 알아보려면 이렇게 하면 된대요. 나의 아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고 이 아이가 내 직업과 같은 직업을 갖는다라고 상상을 했을 때 아 내가 기쁜지 아니면 그건 아니야 라고 말하고 싶은지를 생각해보면 실제 내 직업에 대한 만족도를 알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미묘한데 우리 조이가 출판사 마케터 되겠다고 하면 나는 한 그러니까. 번쯤은 진짜 달을 가져버리라고 얘기하고 싶어. 그렇구나. 예술이든 사업이든 자기 일, 미능사 일 말고 자기 일 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오면 돌아오는 길에 약간 마음이 복잡해요. 그 친구는 되게 코어를 살고 있는 느낌이라면 나는 내가 좋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 어딘가에서 타협하거나 발맞추고 살고 있는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다 너무 찐인 거야. 하지만 혜진님도 주변 사람들은 달을 쫓아서 간 사람인 줄 안다. 그치, 다른 미친 사람인 줄 알아요, 제가. 우리 엄마. 억울한 거지. 저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제 주변에 감독님들도 많고 작가님들도 많아서 이제 딱 정말 달을 쫓는 창작자들이 되게 많은데 감독님들 사이에서도 예술을 하는 감독이 쟤는 달을 쫓는 감독이다. 달을 쫓는 감독이고 유펜스를 쫓는 감독이 있고 이런 식이어가지고 다 나름대로의 상대적인 차이가 있지 좀 다 갖고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실 사람들은 다 가슴 한켠에서는 달에 대한 갈망 같은 게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달에 빨리 다다를 수 없을지라도 그 과정 자체가 즐겁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달로 가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사실 달을 가고 싶은 게 아니고 그냥 돈 많이 벌면 되는 거 아니야? 스스로를 속이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고 저는 달을 추구하는 과정 자체가 즐거운 사람인 것 같아요. 요커님의 달은 뭐예요? 저의 달은 독서 모임? 이제 근데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 팀의 비전에 많이 동의하고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우리 시대를 잘 살기 위한 어떤 취향이나 가치관이나 관심사 아니면 점점 더 이제 도시화가 되면서 오히려 사람들이 외로워지고 있으니까 지금의 나를 공유할 수 있는 새로운 친구들을 계속 만들어줄 수 있는 공간 이런 것들이 저는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훌륭하네. 맞아. 감사합니다. 달로 가는 길에 유펜스를 줍는 분이네. 네, 헨젤과 그레텔. 어떻게 이렇게 말해. 대박이야. 가족을 버리고 지금 있는 어떤 관계와 인간성 버리면은 너 천재가 되게 해줄게. 만약에 이런 제안이 있다면 응하실 건지.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건 아라님한테. 유럽의 가장 큰 출판사에서 마케터로 출판에 떠나. 아니야. 스카웃을 하는 거야. 연주 과장님이랑 다 놓고 가야 돼. 아우 저는 그냥 바로 갑니다. 가서 내가 또 데리고 그럼 되니까 빨리 앙시앙 때 공부해가지고 저는 근데 해볼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일생에 사실 잃어볼 수 없는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나 봐요. 어떤 관계가 덜 중요하다 이렇다기보다는 만약에 다 버리고 떠난 게 바로 부와 명예를 얻는 게 아니라 걸려요, 어쨌든 시간이? 좀 시간이 좀 걸린다면 와, 씨, 잘하네요. 15년 정도는 혼자서 외로워야 된다. 그냥 이대로 사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저는 오히려 이 질문에서는 굳이 가족을 버려야만 천재가 될 수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계속 했었거든요. 우문이다. 결제문을 보면서 우문이다? 그런 건 아니고 근데 이런 것 같아요. 어떤 거에 열중할 때 사실 이거 말고 다른 게 진짜 안 중요해야 되는 건데 가족도 챙기고 뭐도 챙기고 이것도 챙기고 하면은 이런 걸 안 챙기면서 몰입하는 사람보다는 거기까지 가기에 다른 것들이 되게 많은 느낌이거든요. 더글로리도 사실 문동은이 김밥만 먹고 막 이렇게 할 때 복수 아닌 다른 거는 다 그냥 자기 인생에서 없는 것처럼 그런 열정 같은 거. 스트릭랜드가 빠져있던 세계는 자기가 중요한 그 아름다움 말고는 아무것도 안 보였던 세계인 것 같아서 사실 정말로 스트릭랜드가 완벽하게 자기 안에 몰입한 인간이었으면 에이미 옆에 살든 혼자 살든 무슨 상관이야. 근데 그 사람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에이미와 증권사를 떠나야만 된다라는 어떤 판단이 있었던 것 같고 그거의 핵심은 스스로를 외롭게 만드는 것 거기에서 자기 능력을 최고치로 끌어올리는 것들이 시작되지 않나? 편안한 의자에도 안 앉는다? 뭐 이런 묘소도 있었던 맞아요. 것 같아요. 저는 반대로 천재라고 불리는 창업자들도 있을 거고 예술가들도 있고 운동선수들도 있는데 그 중에 가족 관계가 막 썩 좋지 않은 사람들도 있지만 또 반대로 좋은 사람들도 있는 것 같거든요. 책에서도 이제 막 어떤 특정한 인물의 특이한 부분들을 신화시킨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뭐 테크 스타트업 창업자들 평균 나이는 40대, 50대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들 막 주커버그 같은 20대 대학 중퇴한 창업자들을 먼저 기억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실은 정상적인 사람이 더 있을 텐데. 네, 훨씬 더 많을 수 있는데 극적인 사람들을 많이 기억하니까. 그래서 이제 천재라고 하면 의뢰 가족들을 팽개치거나 이혼을 하거나 막 이렇게 기억되는 게
게 아닐까라는 물음표도 조금 있는 그럴 것 수도 같아요. 있죠. 온 가족이 함께 선물 가꾼 사람도 나오잖아요. 맞아. 그분이 그런 말 했잖아요. 스트링랜드는 욕망과 꿈을 그림으로 표현했지만 나는 인생으로 표현했다. 그렇게 인생 전체로 표현을 하면서 살아도 되지 않겠냐.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선장 말이 되게 마음에 들었었어요. 오늘 짧은 시간 동안에 책에 대해서 엄청 많은 얘기를 한 것 같아가지고 더 할 얘기가 사실 더 많을 것 같은데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 오늘 모임 어땠는지 이제 한마디씩 하면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루카님? 저는 소설책 진짜 오랜만에 읽고 독서 모임도 오랜만에 해서 사실은 책 읽으면서 어떤 이야기가 많이 오갈까 상상이 좀 덜 됐었거든요. 네네네. 진짜 오랜만에 해보니까 너무 재밌었고 방금 혜용님이 욕망과 꿈을 인생으로 표현하는 쪽에 조금 더 동의가 된다고 이야기해 주신 게 저한테 집에 갈 때 많이 생각이 날 것 같은 재밌었습니다. 저도 너무 재밌었고 저는 원래 소설을 자주 읽는데 고전 소설은 진짜 안 읽었거든요. 약간 편견 같은 것도 좀 있고 무슨 편견 있으세요? 진짜 고전 담당 편집자라서 그런 오해가 있으신지. 그러니까 약간 노잼이다? 재미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는데 근데 항상 읽을 때마다 생각보다 세련됐고 재밌다는 생각을 맨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결과 옆에서는 더 세련됐다는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재밌었고 의견 듣는 것도 너무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 사실 구절구절 막 하고 싶었던 얘기나 좋았던 문장 같은 거 많아서 그런 거 못 나눈 거 좀 아쉬운 것 같고 저도 달과 육펜스라고 했었을 때 그냥 이거를 꿈과 현실 이 정도로만 나눠서 생각했는데 다른 측면에서도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었고 재밌었습니다. 저는 항상 독서 모임 하면서 신선하다고 생각하는 게 오늘 처음 뵌 분들인데 대화의 밀도가 되게 높잖아요. 이분들의 이름을 안 지 5분도 지나지 않아서 원래 꿈이 뭐였고 지금 어떤 가치관으로 살고 있고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는 게 책이 매개가 되면 자기의 이야기를 스스로 하게 된다는 자연스럽게. 점에서 재미있고 이게 독서 모임만의 매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역시. 저도 늘 하는 얘기지만 혼자 딱 읽었을 때 이 책을 읽었더니 이렇구나 하는 느낌이 좀 희미한데 모임을 와서 사람들이 얘기를 해야만 놓쳤던 부분도 이제 막 생각나고 굉장히 완성되는 느낌이어가지고 이 독서 모임을 계속 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저는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또 너무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광고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인연 또 오래 다들 너무 오늘 수고하셨어요. 긴 시간 동안 너무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저 오늘 드디어 독서 모임이 끝났고 원래부터도 꼼깜하긴 했지만 더 밤이 깊어졌습니다. 트레발이 벌써 8년차 자부심을 가지고 하고 있는 멤버로서 이렇게 진짜 찐으로 독서 모임 하는 모습을 제대로 보여드릴 수 있어가지고 오늘 너무 뿌듯한 하루였고 사실 꼭 트레바리가 아니더라도 트레바리면 좋지만 좀 부담된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친한 친구들과 뭐 3, 4, 5 모여가지고 독서를 같이 한다는 게 어떤 건지 꼭 한번 진짜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진짜 영상 보신 분들 중에서 진짜 특별하게 3분을 뽑아가지고 트레바리 멤버십 선물로 드리려고 하거든요. 무려 4개월짜리 한 시즌 멤버십을 3분에게나 드리니까 댓글로 많이 참여 부탁드립니다. 진짜 갓생 살았고 네, 빨리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